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사회 공부를 할 이지멘토 은강쌤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나요? 아니면 시골에 사나요? 도시와 시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도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인류는 이동생활을 하면서 수렵과 채집활동을 통해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동생활에서 벗어나 농경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면서 촌락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잉여 농산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잉여 농산물이 발생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또 남아도는 생산물들이 있으니까 외적으로부터 이 생산물을 지켜야겠죠?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자와 외적 방어를 담당하는 군인 등의 직업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처럼 직업이 분화되고 시설물들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바로 도시가 발생되기 시작했답니다. 도시는 인구가 일정 수 이상 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 인구수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는 300명 이상만 돼도 도시가 되고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2,000명 이상이 돼야 도시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5만 명 이상은 돼야 도시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이 도시가 될까요? 우선 좀 전에 쌤이 말했듯이 도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해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바로 넓은 곳,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어야겠죠?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평지여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도시가 처음에 생긴 게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남아도는 생산물인 잉여 생산물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의 방어에 유리한, 방어를 하기 좋은 그런 산으로 둘러싸인 곳, 그런 곳을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주로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물이죠. 그래서 물을 구하기 쉬운 하천가나 해안가에 도시가 바로 입지한답니다.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인 요인으로도 도시가 발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경부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져서 급속도로 성장을 한 지역이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위성 도시들이 생기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들도 모두 도시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사는 고양시도 예전에는 다 논과 밭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엄청 큰 도시가 되었어요.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요, 요즘 특례시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점점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시작되었는데요. 1970년대부터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촌향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촌향도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구가 이러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지역, 바로 포항, 울산, 마산,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남동 쪽에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을 우리가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이에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구의 50%가 모두 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더디게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해서 인구를 분산시킨 점을 들 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와 도시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지, 도시인지 시골인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인지 도시가 아닌 지역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